Assalomu alaykum azizlar, yaxshimisizlar, tuzukmisizlar? Bugungi blogimiz elektroset, elektr energiyasini ishlab chiqaradigan joyda bo'ladi. Sizlarga shu yerdan qisqacha video olishga harakat qilaman. Bu yerda ajoyib narsalar bor ekan. Bularni sizlarga ko'rsatib o'tishga harakat qilaman. Qani bo'lmasa ketdik. Bu shamoldan oladigan elektr energiya olish uskunasi kichkina shaklda ko'rsatib o'tilgan. Undan keyingi ko'rinadigan joyimiz bu o'sha yerda yashaydigan insonlarni turar joylari va ishlash ofislari. Undan keyingi shu ishlab chiqarish zavodini qanday qurilganligi to'g'risida rasmlar bor. Yana nima deyish mumkin? Bu yer ajoyib joy ekan. Sizlarga to'liq ko'rsata olmayman, lekin videoga olish mumkin emas joylari ham bo'lishi mumkin. Shuni hisobiga. Aka. Yo'q, qal'a Sherzodbek aka. Boshqa nom topganman hozir. Bu joy bu shu biz kelgan katta zavodni da joylashgan elektr energiya ishlab chiqarish zavodlar bo'limlari ekan. Yana sizlarga hozir bu yerda ko'rsatadigan narsa bor. Bu shu GESlarni ichki ko'rinishlari ekan. Qaysi to'g'risi qanday hollarda elektr energiya ishlab chiqaradi, qaysi yo'llar bilan, shular to'g'risida hozir koreys mutaxassisi gapirib o'tdi. 홍보가 아니고요.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하늘 1, 2, 3, 4, 5, 6호기 총 6개의 호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여기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는 준비 중이라고 써 있는데 부지를 마련한 상태에서 지금 정부 정책상 잠깐 보류가 된 상태고요. 보시면은 신한울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3, 4, 5, 6호기랑 모양이 조금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지은 발전소고, 그 이후에 3, 4, 5, 6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개선된 신형 경수로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닷가에 다 위치를 하고 있죠.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취수를 해서 이렇게 바닷물을 가져와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키고 이쪽으로 바닷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 새로 만들어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닷물을 끌어다 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자연 영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보시는 부지 넓이가 120만 평이니까 120만 평이니까 그게 400만 스퀘어미터. 네, 400만 스퀘어미터예요. 그래서 단일 발전소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견학을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발전소 부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재밌어요? 많아요. 네, 이 왼쪽으로 봐주시겠어요?
도명의 건물부터 여기 네모까지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인데 왼쪽에 있는 건물은 쉽게 생각하면 물을 끓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난 터빈 건물은 전기를 만드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명의 건물에서 그 원자력 핵 연료를 태워서 이 가운데 있는 원자로에서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이 여기 있는 주황색 파이프를 타고 쭉 넘어와서 여기 있는 터빈에 있는 바람개비를 돌리게 됩니다. 돌린 다음에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다 한 수증기는 아래쪽으로 가서 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 바닷물을 끓여다가 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끓여다가 이 파란색 파이프를 타고 보내서 이쪽에 도명의 건물에서 다시 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가져와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그 다음 다시 물을 가져와서 물을 끓이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를 뚝 잘라서 한 이 정도를 뚝 잘라서 이쪽은 화력 발전이랑 크게 다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원자력 발전소의 상징은 왼쪽에 있는 돔 모양의 건물입니다. 이 돔 모양에 있는 건물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뒤를 봐주세요. 네, 좀 가까이 가주세요. 네, 보시면은 돔 모양의 건물을 확대를 해서 보는 건데 이 앞에 있는 크기는 실제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크고요. 가운데 있는 원자로, 이 원자로가 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핵연료를 태워서 물을 데웁니다. 여기 보이는 이쪽 선, 이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에 촘촘한 관들 있죠. 이 관들이 핵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반을 잘라서 아래가 핵연료고요. 이 위에는 뭐냐면 혹시 아까 설명을 들은 분 중에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제어봉이라고 했거든요. 제어봉. 제어봉은 뭐냐? 제어는 뭐예요? 컨트롤이죠. 근데 봉은 라드예요. 라드. 컨트롤 라드예요. 그래서 제어봉은 뭐냐면 여기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를 이건 불이 아니잖아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은 물로 끄면 되지만 핵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제어봉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꺼내서 불을 다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데워진 물이 왼쪽 오른쪽 관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있는 증기 발생기 스팀 제너레이터라는 이 증기 발생기 안쪽으로 흐릅니다. 이 안쪽에 튜브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리로 들어와요. 이 안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리로 들어옵니다. 이건 계속 흐르고요. 네, 이 증기 발생기 바깥쪽에 한 이 정도의 물이 차 있습니다. 물. 그럼 안에도 물이 흐르고 바깥에도 물이 있어요. 네, 안에도 물이에요. 나트리? 네, 물이 안에도 흐르고 바깥에도 차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주전자 안에 물이 들어있죠. 그럼 불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불로 물을 끓이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안쪽에 있는 뜨거운 물로 바깥쪽에 있는 물을 끓입니다. 물로 물을 끓여요. 근데 보통 물은 몇 도에서 끓죠? 네, 100도에서 끓죠.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안쪽에 흐르는 물은 몇 도일까요? 200도요? 아니면 33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그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도 물이 끓어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냥 일반 대기압이 158배 정도 되는 엄청난 센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이 높아서 온도가 33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이. 그래서 안에 있는 330도의 물이 바깥쪽에 있는 물을 끓여서 물이 끓으면 뭐가 되죠? 네, 증기가 되죠. 수증기. 증기가 이 위에 구멍으로 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네, 맞아요. 제너레이터. 네, 터빈을 돌려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원자력 발전소로 왔으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해는 다 하신 거예요. 이 핵연료를 태워서 물을 뜨겁게 데우고 그 물이 330도의 물이 증기 발생기 안쪽으로 흐르고 이 바깥쪽에 차 있는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구멍으로 나가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 정도로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해결료의 실제로 크기는 이게 3분의 1 축소 모형이라고 했는데 실제 크기는 이 3분의 1보다 더 큽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해결료 한 다발은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 약 4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래서 이 4m 정도 되는 높이가 여기 보이는 3분의 1 이거 하나에 이 한 다발 이 한 다발이 실제로 크기가 여기 있는 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네,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제일 중요한 돈 모양의 건물 있죠. 이 돈 모양의 건물이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안에 있는 그 기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핵분열이라는 게 제어가 불가능하면은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돈 모양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벽의 두께는 1.2m, 1.2m고요. 이 안쪽에는 얇은 철판이 대져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철근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일반 건물에는 거의 없는 경우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벽을 쳐놨고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하냐 해서 이쪽을 보시면은 이 벽이랑 똑같은 외벽을 만들어서 그 충돌 시험을 해봤습니다. 충돌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팬텀기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 벽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네. 한 실험이고요. 보시면은 네, 팬텀기를 충돌시키죠. 이런 부분을 실험한 이유는 이제 외부에서 비행기를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실험을 해보는 건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흠집이 납니다. 흠집이 나는데 외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두께는 약 5cm 정도의 흠집만 났다고 그래요. 5cm 정도면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5cm 정도만 파이고 벽은 멀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실험을 한 부분이고요. 이 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후쿠시마 사고라고 아세요? 네,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사고라고 아실 텐데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죠. 그 폭발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랑 원자력 발전소 모양이 달라요. 이 벽의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 거기는 그냥 얇은 철판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TMI 사고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원자력 발전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TMI 사고, 3마일 아일랜드라는 사고는 거기 발전소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3마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후쿠시마처럼 해결료가 녹아서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폭발을 해서 이렇게 건물의 뚜껑이 열렸죠.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TMI 사고를 모르는 이유는 사실 외부의 영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왜 생겼냐면 그 TMI 발전소에 있는 외벽이 여기 있는 외벽이랑 똑같은 외벽입니다. 이 벽이랑 똑같이 외벽을 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그 폭발을 꽉 잡아줘서 그 안쪽에 있는 그런 물질들만 정리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발전소는 아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랑 정말 반대죠. 정반대인데 후쿠시마는 이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을 해서 주변 일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되었고 TMI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한 10m, 20m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발전소를 아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게 이런 외벽의 역할이에요. 네, 이 콘크리트 벽이 굉장히 비싸고 건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굉장히 그런 사고 위험에서는 많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동을 하실게요. Turun main kalau ada yang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원자력 발전소는 생각을 하면 방사능, 레디에이션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방사능 물질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크게 두 개의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핵연료예요. 사용하고 난 핵연료, 연료는 굉장히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발전소 안에 있는 수조, 물 웅덩이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근무자들 입었던 옷, 끼었던 장갑, 그리고 모자 이런 것들이 방사선이 오염이 되면 보통은 근무할 때 오염이 되지가 않아요. 오염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오염이 되면 이런 캔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옷, 장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진 않고요. 이 캔을 하나를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하나를 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잘게 이렇게 줄여서 캔 안에 넣고 혹시 경주 아세요? 경주? 네, 경주로 보내서 저기 뒤에 보니까 도시예요? 이렇게 상한. 이쪽에 있는 콘크리트 사일로,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 사일로 안에다가 캔을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옷 같은 것들은 사실 방사선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 지침상 이렇게 안전하게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사일로를 건설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주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주에 지하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옷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 핵연료는 발전소의 수조 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발전소 현장에 실제로 발전소에 가서 견학을 했으면은 보실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안타깝게도 현장 견학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전소의 메인 컨트롤룸 주제어실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인데 이게 그래서 모형이냐 아무 기능도 없는 모형이냐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이유도 실제로 이 발전소의 운전원이라고 하죠. 이 오퍼레이터들이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여기 있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뮬레이터를 건설하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드는데 그 돈이 뭐냐면 실제 상황처럼 모든 그런 가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고장난 것처럼 훈련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훈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훈련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네네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RO 여기 자격이 써 있어요. 네, SRO, RO 이런 식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월급, 급여가 올라가요. 돈이 올라갑니다.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요. 네, 그렇게 많이 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자격이 있으면은 이런 주재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6명. 네, 생각보다 적죠. 여기서 근무한 사람이 총 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주재어실은 호기당 6명만 일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정예요원, 약간 중요한 정말로 교육된 그런 인원들만 이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자격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이 받아요. 네네네. 처음에 딱 그리고 저 같은 신입사원, 새로운 프레시맨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자격을 한 3년 뒤에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3년 뒤에 치면 한 번에 그 돈이 확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그 핸드폰도 안 되고 8시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발전소를 보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포토존이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나 뭐 게임 같은 것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시다가 저희 인솔자분 조교분이랑 같이 나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